일단 수열의 극한인데 그래도 대수랑 미적분 원내용을 알아야지 이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대수 내용이랑 미적분 원내용은 개념은 설명해 드릴게요. 그치? 용어는. 일단 첫 번째 수열의 정의부터 한번 복습하고 넘어가야지. 찬혜야, 수열 정의가 뭔데? 그 단순히 수의 나열이 수열이 아니라고 했어요. 수열이라고 하는 거는 n에서 r로 가는 함수예요. 여기서 n은 자연수 전체 집합을 말하고 r은 실수 전체 집합을 말합니다. 그렇지? 그래서 수열을 누가 물으면 한글로 뭐라 대답하냐면 자연수 전체가 정의역인 함수예요 라고 대답하면 아, 쟤 좀 잘 대답했구나 라고 하고 그냥 단순히 수의 나열이라고 하면 조금 곤란합니다. 그치?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거 알잖아. 함수니까 원래는 fx인데 여기가 n이니까 보통 우리가 이게 fn이라고 적는다고. 그럼 얘도 수열인데 맞아? 근데 이제 수열과 함수를 약간 살짝은 구분하고 싶어가지고 얘를 기호가 어떻게 변했대니? 이게 지금 f 대신에 a라고 돼 있으니까 얘가 원래 a 괄호 n 이렇게 적어야 되는데 이것도 불편해가지고 너네가 알고 있는 요렇게 표기로 바뀌었다 맞지? 그래서 표기법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금 바뀌었어요. 근데 실제로 이거 세 개는 같은 말입니다, 그치? 그래서 요게 대수에서 배웠던 거. 그래서 요때 이 n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항수라고 말하고 항번호예요, 그냥. 항번호가. 됐죠? 그래서 이제 오늘 할 수열의 극한은 이제 뭐냐면 이 n, 이 항번호가 무한대로 갈 때만 다뤄요. 함수의 극한에서는 무한대로 갈 때랑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랑 어떤 특정 숫자로 갈 때 다 있잖아, 맞죠? 미적분 2에서 배우는 수열의 극한은 방향성이 하나밖에 없어요. 땡큐지. 그래서 더 쉽다는 거겠지. 그래서 n이 무한대로 갈 때 뭐? 이 수열 an이 어디로 갈까를 보는 거 알겠지? 그래서 요게 그냥 수열의 극한이에요. 그럼 저기 네모에 올 수 있는 숫자는 뭐야? 어떤 l이라고 하는 실수값이 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무한대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무한대가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존재 안 할 수도 있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미 우리가 뭐야? 미적분에서 다 했으니까 안다고 믿을게겠지.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수렴이라고 부를 거예요. 알겠지? 됐니? 이때는 우리가 발산이라고 부를 거예요. 됐나요? 그러면 기호로는 이렇게 적겠네. 극한이라고 하는 거는 리미트 기호로 적으니까 LIM 적어주고 n이 무한대로 갈 때라서 이렇게 됐고 근데 여기에 이제 AN 수열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표기를 한다고요. 됐니? 그래서 얘가 만약에 는 알파다라 돼 있으면 뭐다 얘는? AN의 극한이 요새는 극한이랑 극한값이랑 똑같은 용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극한값이라 부르든 극한이라 부르든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AN의 극한이 뭐다? 알파다. 여튼 수렴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서 이미 다 아는 기호이기 때문에 여기는 막 어렵지가 않아. 알겠지? 됐네?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뭐 무한대도 날 수도 있죠. 맞죠? 그러면 이제 뭐냐면 이 수열 AN의 좀 분포를 보려고 하거든. 분포. 그럼 봐봐. 맞아. 이거 먼저 할까? 이거 먼저 하고 가자 그러면. 함수의 극한이랑 수열의 극한의 차이점이 있을까? 있으니까 배우고 있어 맞지?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봐봐. 재호야 이거 한번 대답해봐. 틀려도 괜찮아 이거는. 그러니까 봐봐. fx를 fn으로 바꿔치기를 할 거야. 그 x가 실수잖아. 근데 n은 자연수잖아. 근데 x를 n으로 바꾸기만 할 거야. 그러면 함수의 극한이 함수의 극한 함수기라 적을게. 얘가 존재하면 x를 다 n으로 바꿔. 그러면 수열의 극한으로 바뀌겠지. 수열의 극한이 존재한다. 이 문장이랑 수열의 극한이 존재하면
함수의 극한이 존재한다. OX 위에 거 위에가 X일 것 같아요. 오. 위에 거 X래. 밑에 거는 5일 것 같아. 반대로 해요. OX를 했겠지. 왜 그러냐면 완벽하게 틀렸다. 봐봐 얘들아. 만약에 어떤 함수가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라고 치자고. 함수가. 그래서 이게 지금 뭐다? fx야. 됐니? 그러면 너희 눈 있으면 알잖아.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 뭐 나오니? 0이지. x축에 다가가고 있으니까. 맞습니까? 근데 수열이라고 하는 건 이 x에 자연수만 넣을 수 있다며. 그럼 여기가 봐봐요. 여기가 1,f1이고 여기가 2,f2고 여기가 3,f3 이런 식으로 함수 위에 수열이라고 하는 그냥 점으로 찍히는 것 뿐이라고요. 여기까지 됐니? 그럼 당연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f의 수열의 극한은 뭐겠니? 똑같이 0으로 가겠지. 여기까지 됐니? 그래서 뭐다? 함수의 극한이 0이면 당연히 수열의 극한이 0일 수밖에 없어요. 왜? 모든 실수에 대해서 0으로 가면 당연히 자연수에 대해서 0으로 간다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근데 이쪽이 왜 x냐면 너희가 배웠던 대수에서 배웠던 내용이 나오게 돼요. 어떤 함수가 나오냐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sin 파이 x라고 하는 게 있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in 파이 n이 있어요. 그럼 봐봐. 한번 제 그래프 그려볼게. 그래도 우리는 이거는 알겠지. 개수 배운 지가 오래됐다고 해도 사인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니 그냥 0,0에서 시작해가지고 1 찍었다가 뭐 이렇게 갈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러면 얘는 주기가 뭐지 얘들아? 주기를 p라고 했었을 때 주기 뭐였죠? 사인의 원래 주기는 2파인데 요거 숫자의 절대값으로 나눠주니까 주기가 2라고 2. 그러면 여기가 0이면 여기가 2라고 근데 반이니까 1이고 그래 여기 3이고 여기 4고 이런 식으로 지금 갈 거라고요. 됐어요? 그럼 너희 눈 있으면 봐봐. 함수의 극한은 뭔지는 알잖아. 이게 무조건 원내고는 아니지만 이건 알고 있다고. 봐봐. x값이 무한대로 간대. 그럼 계속 함수가 이렇게 지금 가잖아. 그럼 얘는 어떤 한 점으로 가는 거 맞아? 아니잖아. 계속 진동하잖아. 그러니까 얘는 존재해야 안 해. 존재 안 하지. 그러니까 발산하잖아. 발산. 맞죠? 근데 얘를 봐봐. n이 뭐라고? 자연수래. 1, 뭐지나? 0. 2, 뭐지나? 0. 3, 뭐지나? 0. 다 0이라고. 그래서 얘는 뭐다? 극한이 0이라고요. 자연수만 보기 때문에. 이해됐나요? 지금 점 찍힌 게 수열이 알겠지? 네. 수열의 극은 존재하지만 한속은 존재 안 하잖아. 똑바로 하고 있는데 정신 나간다지. 그래서 이게 맞아 알겠지? 그래서 이제 뭐다? 요게 차이점이라고. 그러니까 뭐냐? 함수의 극한이 존재하면 수열의 극한은 동일한 값으로 존재합니다. 하지만 함수의 극한이 존재 안 한다고 해서 수열의 극한이 존재 안 한다는 틀려. 존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야. 모른다라는 거야. 그치? 이해됐을까? 예, 미적분 원에서도 했지만 또 안 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할게겠죠. 우리가 이제 진동이라고 하는 거를 용어를 볼 거야, 알겠지? 진동은 모양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발산의 한 종류입니다, 알겠지? 그래서 그림을 제가 세 가지를 그려볼게요. 모양은 세 개 다 진동하는 모양을 그릴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첫 번째는 아까 사인 그래프처럼 계속 뭐 같은 거를 이렇게 가는 거 요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 이게 점점 벌어지는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뭐냐면 점점 좁아지는 거예요. 됐어요? 일단 모양은 세 개 다 진동하는 모양이지만 우리가 여기서 진동이라 불리는 거는
얘가 진동이고요. 얘도 진동이고요. 얘는 진동이 아닙니다. 알겠지? 그래서 모양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알겠지? 진동은 발산이에요. 이유는 알죠? 얘를 내가 fx라고 한다면 리미트 뭐 x라는 거 n으로 할게. n이 무한대로 갈 때 fn 얘는 뭐 나오니? 0이잖아. 맞지? x에 무한히 다가오고 있으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얘는 뭐다? 수렴이에요. 수렴. 그래서 모양은 진동하는 모양이지만 우린 진동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우리는 수열의 극한에서는 야 이거 좀 써볼까? 수열의 극한에서는 일단 뭐다? 수렴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 이제 뭐다? 발산하는 게 있다. 이 발산하는 거 안에는 무한대로 가거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거나 진동하거나 요렇게 네 종류밖에 없다고. 하나, 둘, 셋, 네 개밖에 없다는 거겠지. 됐니? 근데 너네가 기억해봐. 함수의 극한에서 네 개였니? 이렇게 해서 미적분 원이랑 계속 섞어서 미안한데. 함수의 극한에서 내가 뭘 했냐면 이걸 수렴 발산으로 나누는 건 좋지 않다라고 했다. 존재 않아. 이렇게 분류를 해야 된다 했다. 그치? 됐니? 그래서 존재한다라는 거는 수렴이랑 같은 단어라고 했어요. 하지만 존재하지 않는다를 발산으로 보는 거는 조금 곤란하다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교과서에서는 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여기 진동이 있어. 그래서 이거 세 개는 우리가 뭐다? 발산이라 불러도 상관없어요. 근데 함수 극한에서 뭐가 있었니? 자극한, 우극한 다른 게 있었잖아. 맞아? 그래서 좌극한이랑 우극한이 다른 게 있다고요. 하지만 이거를 발산이라 부르는 사람도 있지만 일단 교과서에서는 얘를 절대로 발산이라 부른 적이 없어요. 단 모든 8종 교과서가 전부 다 부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걸 발산이라 부를까 말까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일단 교과서에서는 이거는 무조건 다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지 발산이라는 용어를 절대 쓰고 있지 않아서 저는 일단 이걸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구분할게겠지. 근데 지금은 우리가 수열이 극한 다루니까 방향성이 하나밖에 없잖아. 무한대로 가는 이 방향성밖에 없기 때문에 자극한 우극한 개념이 없어요. 수열이 극한에는. 그래서 쉽다라는 거겠지. 너희 어려운 게 다 이거잖아. 자극한 우극한 같냐 다르냐. 근데 방향성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쉽다라는 거예요. 극한 정리라고 하는 게 이미 너네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함수의 극한 성질처럼 수열의 극한 성질을 말해요. 저 시작 눌렀죠? 뭐 누른 게 없지? 그래서 이번에 그 맨날 우리가 하는 거 있잖아. 존재하고 존재하면 존재한다. 요거.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수열의 극한에서는 수렴 발산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쓰기 때문에 수렴하고 수렴하면 수렴한다. 약간 이 논리예요. 그래서 일단 적어드릴게요. 그치? 그래서 전제 조건은 이겁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수열의 극한이 알파가 나왔대. 그 다음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이 베타예요. 그러니까 뭐다? 수렴하고 수렴한다고. 그러면 다음 네 가지가 성립한다고요. 첫 번째는 뭐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뭐다? an 더하기 bn. 얘도 수렴하고요. 증명은 못합니다. 증명은 대학 과정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는 그냥 결과만 배워요. 여기서는 수렴하고 그거를 뭐다? 각각을 분배를 해서 리미트를. 그래서 이 결과가 알파 더하기 베타가 나오더라. 그래서 우리는 뭐다? 여기서 1로 넘어갈 때 조건이 뭐라고? 수렴한다는 말이 있어야지만 넘어갈 수 있고 수렴한다는 말 없으면 여기에 성립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됐나요? 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빼기가 되어있죠. 자, 두 번째는 상수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c 곱하기 an. 뭐다? 수렴하면 c가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그래서 얘는 c 알파가 돼요. 뭐 솔직하게 얘기하면 2번 같은 경우는 수열의 극한이 존재 안 해도 쓸 수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CAN이 수렴할 필요충분 조건이 AN이 수렴할 조건이랑 같아서 C가 0이 아닐 때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사실 N이 존재하면 쓸 수 있지만 그런 거 고등학생이 몰라도 돼요. 자, 세 번째는 곱하기도 수렴해요.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곱하기 bn. 그래서 수렴하면 리미트가 분배가 돼가지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곱하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 그래서 얘는 알파 곱하기 베타. 그다음 마지막 네 번째는 나누기겠죠.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분의 bn이라 할게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분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bn 그다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그래서 얘가 알파분의 베타가 돼요. 근데 우리는 기억을 해내야 돼요. 4번만 추가 조건이 늘 있었다고 맞다. 미적분에서도 뭐야? 분모가 0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다? 알파가 0이 되면 안 돼요. 알겠지? 물론 당연히 여기서는 마찬가지예요. a에도 0 되면 안 돼요. 알겠지? 실제로는. 근데 그거는 생략하겠으면 되겠지. 저 기호를 썼다는 자체가 a는 0이 아니란 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아까 뭐라고 얘들아? 증명은 고등학교 게 아니야. 알겠지? 그래서 증명은 대학 과정이니까 대학 가서 배우셔야겠죠. 그래서 교과서에도 안 실려져 있습니다. 입실론 델타 배우면 금방 할 수 있긴 한데.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극한과 부등식이에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알파, 그러니까 수렴하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이 베타로 수렴을 해야겠지. 됐니? 그래서 이거 1대 항상 모든 n에 대해서 an과 bn의 대소관계가 이렇게 나온대. 그러면 알파와 베타의 관계는 탄에 1번 이거, 2번 이거, 3번 이거, 4번 이거, 5번 이거, 6번 알 수 없음. 뭘까요? 1, 2, 3, 4, 5, 6. 어우 똑똑하네요. 그래서 우리는 뭐다? 양변에 리미트를 붙이면 무조건 등호 붙여라고 했습니다. 맞아? 그래서 뭐다? 등호를 붙여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증명을 못합니다. 못하고 그냥 예시로 설명만 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뭐다? an이랑 bn을 잡을 건데 예시로 어떤 거 잡을 거냐면 하나는 n 플러스 1분의 1 잡을 거고 하나는 n분의 1 잡을 겁니다. 그럼 우리는 상식적으로 뭐야? n이랑 n 플러스 1이 있으면 n 플러스 1이 늘 커요. 맞죠? 둘 다 양수기 때문에 뭐다? 역수를 취하면 부등호가 반대가 돼요. 따라서 일단은 bn이 an보다 큽니다. 하지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n 플러스 1분의 1이고 그 다음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 미적분 원을 배웠기 때문에 그냥 이건 편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뭐야? 무한대분의 1. 엄청 큰 거분의 상수 0이라고 했죠. 맞죠? 얘 0이고 얘도 무한대분의 1이니까 뭐야? 0 나옵니다. 그래서 뭐다? 얘가 베타 알파고 얘가 베타도 맞죠? 그래서 알파 베타가 0으로서 같아지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뭐다? 리미트를 붙이면 등호를 붙여야 됩니다. 되겠지? 됐습니까?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그 정식 명칭은 조임정리지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이걸 뭐라 부른다고? 샌드위치라고 많이 불러요. 그치? 샌드위치 법칙 정리 뭐 이렇게. 그래서 얘가 뭐였죠? 수열 AN, CN, BN이 이러한 배수관계이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알파 그 다음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이 알파 이거이면 뭐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cn도 뭐다? 알파다. 그래서 요게 조임정리라고 했죠. 그러니까 뭐다? 얘 극한이 알파로 가고 얘 극한도 알파로 가면 사이에 있는 얘도 어디로 간다고? 알파로 간다 얘기할 수 있다. 맞나요? 그래서 요거 하면 항상 세트로 따라오는 문제들이 나온다고 했어요. 어떤 게 나온다 했니? AN, CN, BN이 이런 대소관계를 가지는데 리미트 n이 먼데로 갈 때 AN이 존재, 그러니까 수렴하고 그 다음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도 수렴한다고 할게.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cn 또 수렴 예진아 O야 X야? X라고 했어요. 그래서 기억이 안 나도 내용이 기억이 안 나도 제가 그때 뭐랬냐면 조임 정리만 참이라 했고 비슷하게 생긴 거는 싹 다 거짓이라 했다 했지. 얘 말고는 비슷하게 생긴 거는 참인 게 단 하나도 없어요. 다 거짓이에요. 그래서 얘는 어떤 걸로 잡아주면 되냐면 이런 거 잡아주면 돼요. 상수 함수로 잡을게. 실제로 상수 함수 일부겠지만 이게 y는 an. 여기 있는 이제 점 찍혀 있는 거 점. n이 1, 2, 3, 이렇게 점. 그다음 얘가 상수 함수 bn으로 잡아요. 그래서 여기도 뭐 이렇게 뭐 점이 찍혀 있겠지, 맞아? 그럼 당연히 항상 an보다 bn이 큽니다, 맞아? 근데 이제 뭐다? cn을 이런 걸로 잡아버리는 거죠, 맞죠? 그래서 뭐 여기 잡았다가 뭐 저기 잡았다가 저기 잡았다가 저기 잡았다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가 y는 cn. 그래서 뭐다? 수렴하는 거 두 개 사이에 있어도 가운데서 진동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맞나요? 그래서 얘는 뭐다? 거짓이 된다. 됐습니까? 함수의 극한에서는 발레를 뭐 잡았냐면 여기 안에서 자극한, 우욱한 다른 함수를 잡아줬어요. 알겠지? 근데 여기서는 자극, 우욱이 개념이 없기 때문에 진동하는 모양에서밖에 없습니다. 발레가. 됐죠? 숫자로 적어주면 얘가 1, 얘가 3, 뭐 얘가 뭐 1.1, 2.1, 뭐 1.1, 2.1 이렇게 나가는 수열.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좀 다르게 됐잖아. 일단은 무조건 얘들아 일반항이 구해지는 경우라면 일반항을 구합니다, 알겠지? 그래서 그럼 일반항이 안 구해지는 문제도 있나요? 있어요. 일반항은 식으로 못 구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구해지면 구해서 문제 풀고요. 안 구해지면 샌드위치로 가야 돼. 부등식으로 가야 돼, 무조건. 알겠지? 못 구하니까 식은. 적어줄까? 그래서 일반항 구해지면 잘 구해져, 엄청나게. 그 다음에 일반항이 안 구해져, 식을. 도저히 못 구해. 그래서 부등식으로 샌드위치 쓰면 되겠지. 오늘 안 그려진 문제도 한 문제 다룰 거거든요. 이따가 다룰 거니까 그것도 한번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옛날 기출이긴 한데 최근에도 그 아이디어 쓰는 문제가 많이 나와서 일부러 옛날 걸로 구성했거든요. 자, 얘는 구해줘요. 왜 그러냐면 이 수열을 내가 AN이라고 할게, 얘들아. 그러면 수열 단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추론이라고 했어요. 알겠지? 자, 첫 번째 항, 첫째 항이 분모가 1이고 두 번째 항이 1, 2고 그리고 세 번째가 1, 2, 3이야. 그러면 n번째 항은 분모가 1부터 n까지 다는 거가 되겠지.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봤더니 첫 번째가 1의 제곱부터고 그 다음에 2의 제곱, 3의 제곱이니까 n번째는 n제곱으로 일단 될 거고 맞죠? 그 다음 여기 봐봐 1, 3, 5, 7일 거라고 홀수니까 뭐야? 2n 빼기 1 나온다. 그래서 나는 이제 뭐다? 각각을 추론을 해냈습니다. 알겠지? 됐니? 그러면 얘를 정리를 하게 되면 분자는 n제곱 더하기 2n 빼기 1이고 분모는 알잖아. 1부터 n까지 됐으니까 2분의 n 플러스 1이지 맞죠? 맞니? 그래서 얘 번부수 계산해주면 n제곱 더하기 n분의 2n제곱 플러스 4n 빼기 2 나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수열의 극한이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제곱 더하기 n에다가 2n제곱 플러스 4n 빼기 2 얘를 구하는 문제로 이제 바뀌었어요. 알겠지?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방식을 미적분에서 했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복습이라 생각할게. 기억도 안 난다. 또 아까 그 소리 또 하시니까. 자, 교과서 방식이 있고 제가 수업 시간에 푸는 제 방식이 있다고 했어요. 그치? 그래서 교과서 방식은 뭐였냐면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자 분모를 나눠서 계산하는 데 있습니다. 맞아? 그러면 교과서 방식대로 가면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분자 분모를 n 제곱으로 나눠주면 1 더하기 n분의 1, 2 더하기 n분의 4 빼기 n 제곱분의 2 얘는 상식으로 알고 있어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면 x분의 1이 0이다 는 알고 있기 때문에 교과서 방식으로 풀면 얘가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답이 2가 나옵니다. 맞아? 됐니? 근데 제 방식은 뭐다? 미국 교과서 방식이라 했죠? 그래서 뭐다? 얘는 무한에
무한대로 가는 극한에서는 항상 뭐다? 차수가 큰 놈이 극한값을 결정짓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즉 뭐냐면 여기 2n제곱 4n 빼기 2가 있고 여기 n제곱 더하기 n이 있으면 분모에서 차수 큰 놈은 얘라고. 그럼 얘는 갖다 버려야 된다고. 극한값에 영향을 안 준다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차수 가장 큰 게 2n제곱이기 때문에 4n과 마이너스 1은 제곱하면 된다고. 그럼 남은 거는 n제곱분의 2n이라서 2n제곱이라서 뭐 나와? 그냥 2가 나온다겠지. 그래서 이거를 수업 시간에는 뭐라 부를 거냐면 소거 법칙이라 부를 거겠지. 그래서 우리나라 교과서는 위의 방식으로 풀고 미국 교과서는 밑에 방식으로 풀어야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 할 줄 안다 믿을게요. 여튼 답은 2였다. 됐을까요? 자 여기서 이제 조금 암기할 것 좀 하고 넘어갈게요. 대수 복수기를 생각할게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얘가 뭐였지? 2분의 n 플러스 1이었다. 맞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제곱. 제곱 혹시 기억나나요? 큰일 났다. 6분의 n 플러스 1 두 개의 합 2n 플러스 1 된댔어요. 항상 이거 두 개의 합이 여기 온다고 했어요. 알겠지? 그 다음에 시그마 수능 범위에 들어가지만 잘 안 나오는 거 k 세제곱. 얘는 뭐다? 요거의 통째로 제곱이죠. 요게 됩니다. 됐니?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일단 수열의 극한은 n이 무한대이기 때문에 무조건 무한대에서의 극한이라고 얘들아. 맞아? 무한대에서의 극한은 소거 법칙이 늘 성립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이게 끝까지 필요한 거 아니잖아. 차수 제일 큰 놈만 궁금한 거잖아. 그래서 봤더니 얘를 전개를 하면 뭐다? 2분의 1 n제곱 삐리리가 나오고 얘는 6분의 2니까 3분의 1 n 세제곱 삐리리가 나오고 얘는 뭐야? 4분의 1 n 4제곱 삐리리가 나오더라는 거야. 됐니? 그러면 내가 여기가 시그마 공식을 이제 더 이상 몰라. 시그마 공식은 모르는데 여기 알파가 자연수라고 하자고. 그러면 얘는 대략적으로 뭐가 되겠니? 봐봐. 여기가 1이야? 더하기 1하고 역수 곱했고 2야? 더하기 1하고 역수 곱하고 더하기 1하고 역수 곱하고니까 여기는 뭐가 돼? 알파 플러스 1분의 1에 n에 알파 플러스 1제곱 삐리리가 되더라는 거겠지. 물론 여기서 알파는 자연수만 다룰 거예요. 공식 뭐랑 똑같니? 적분 공식이랑 똑같죠, 맞죠? 그래서 뭐야?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잖아. 인테그랄 x n제곱 dx는 n 플러스 1분의 1 x n 플러스 1제곱 더하기 c. 그래서 적분이랑 시그마는 공식이 똑같아요. 왜 그러냐면 시그마는 우리말로 하면 이산합, 그 다음 적분은 연속합이기 때문에 둘 다 합교라서 똑같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공식이 일치하더라. 그래서 수열의 극한 단에서 필요한 건 앞에 게 아니에요. 이 뒤에 사고가 필요한 거야. 알겠지? 됐니? 그러면 요거 관련된 문제 하나 만들어 볼게. 좀 풀게. 자, 이거 시그마 기호로 적으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대제곱이고 곱하기 두 번째 거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4제곱이고 그다음 밑에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제곱이고 그다음 마지막 거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5제곱 된다. 그러니까 뭐냐면 너희가 k 5제곱 공식 모르잖아. 몰라도 풀 수 있다라는 거 알겠지? 왜? 이 논리 때문에. 됐습니까? 적분 논리이기 때문에. 그러면 맨 앞에 건 얘들아 뭐가 되겠니? 얘는 4분의 1 n 4제곱 삐리가 되겠지. 맞아? 맞니? 뒤에 건 삐리리 생각할게. 뭐 좀 무시해도 되니까. 좀 적어줄까요? 좀 따진다. 맞지? 자, 여기는 뭐가 되니? 5분의 1 n 5제곱 삐리리가 된다고. 그 다음에 여기는 3분의 1 되겠죠? n 세제곱 삐리리 적분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얘는 6분의 1 n 6제곱 삐리리가 된다고. 그래서 뭐다? n이 먼저 들어가는 극한이니까 차수 나는 것들 버리자고. 그럼 삐리리들은 다 버려도 된다고요. 그러면 여기 분자는 20분의 1에 n 9제곱이 된다고. 맞아? 그 다음 분모는 18분의 1에 n의 9제곱 된다고. 차수 똑같잖아. 번부수 계산하면 20분의 18 되겠지. 맞아? 그래서 얘가 20분의 18. 약분은 알아서 해주세요. 10분의 9 이렇게 됩니다. 됐습니까? 참고로 이 얘 2는 학교 시험에 자주 나와요. 뭐야? 소수 부분을 구하려면 무조건 정수 부분부터 먼저 구해야 된다고. 맞지? 왜? 주어진 실수는 항상 뭐야?
정수 부분 더하기 소수 부분 나타낼 수 있으니까. 그러면 도대체 얘가 몇 점 삐리리 그 몇 점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중학교 3학년 1학기 때 자주 나오잖아 교과서에서. 어떻게 하니?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낸다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원래 주어진 것보다 살짝 작은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낼 거고 이 원래 것보다 살짝 큰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낼 건데 여기 괄호 안에랑 여기 괄호 안에가 1 차이 나 이렇게 네모랑 세모가 그래서 1 차이 나는 형태로 부등식을 만들면 끝난다고 했다 맞지? 근데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잖아 2n 플러스 1 전체적이 뭐지? 4n 제곱 더하기 4n 더하기 1이지 그럼 당연히 2n보다 4n이 크니까 여기가 2n 플러스 1이고 여기가 뭐야? 2n이다라는 걸 금방 추론할 수 있다고 그럼 여기에다가 내가 이제 뭐 할 거야? 양변에 루트를 칠할 거잖아 맞아? 원래 루트 치면 절대값이긴 하지만 여기는 자연수기 때문에 양수라는 게 보장이 됩니다 알겠지? 그럼 이제 부등식이 뭐 나온다? 2n 루트 4n 제곱 플러스 2n 더하기 1 2n 플러스 1이라고 뭐야? 2n과 2n 플러스 1 사이에 있으니까 2n.1이니까 얘의 정수 부분은 2n이 되겠죠 2n.1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소수 부분은 뭐다? 원래 숫자에서 정수 부분을 뺀 거라고요. 됐습니까? 됐니? 그러면 구하고자 하는 게 뭐가 되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 4n 제곱 더하기 2n 더하기 1 빼기 2n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계산은 미적분에서 배웠으니까 하면 됩니다. 알겠지? 조금 더 설명이 그게 기억 안 된다고 우길까봐 알겠지? 그러면 여기 앞에 얘 2는 지울게요. 미적분 2 버전으로 바꿔서 할게 버전으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 a 제곱 n 제곱 bn 더하기 c 그 다음에 루트 a 제곱 n 제곱 bn 더하기 2 그러니까 루트 빼기 루트야겠지? 그래서 얘가 공식이 2a분의 b 빼기 b가 되면 되겠지? a가 양수일 때 무조건 a는 양수로 가정하면 돼요. 증명은 분자의 유리화라고 하는 개념을 쓰면 되겠지? 그래서 유리화를 해주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분자의 유리화니까 분모는 루트가 생기겠죠, 맞죠? 그러면 얘의 플러스를 곱해주는 거니까 분모는 a 제곱 n 제곱 bn 더하기 c 플러스 루트 a 제곱 n 제곱 dn 더하기 2가 되고 분자는 합차 때문에 뭐가 되니? a 제곱 n 제곱도 사라지게 될 거 아니야. 합차 써주면 b 빼기 d의 n에다가 c 마이너스 c가 나온다. 이 정도는 항상 될 거라고 믿을 되겠지. 근데 지금 무한대에서의 극한이기 때문에 차수 큰 놈이 다 결정을 한다고. 그럼 차수가 낮은 얘네들은 다 버려버리면 된다고요. 됐니? 그러면 루트 a 제곱 n 제곱은 원래 절대값 an이지만 n은 자연수라서 양수고 a는 원래 양수라 가정을 한다고 했으니까 여기는 an이 나오고요, 맞죠? 여기 마찬가지 똑같은 거니까 뭐야? an이 나온다고. 그러면 an 더하기 an이니까 분모가 2an이 된다고요. 됐나요? 여기도 뭐야? 1차 상수항은 0차라고 지금 고등학생 약속하는 게 이제는. 그래서 얘는 b 빼기 d의 n. 같은 차수죠? n 약분되지? 그래서 뭐가 나와요? 2a분의 b 빼기 d다. 물론 맨날 찾나 유리화해도 되지만 귀찮으니까 유리하지 말자. 하지만 조심해야 될 거는 여기가 a 자리가 아니라 a 제곱 자리야. 알겠지? 1일 때야 상관없지만 1이 아닐 땐 조심해줘야 돼. 알겠지? 됐니? 그럼 갑자기 저 공식을 왜 가지고 왔냐? 얘가 저 문제라고. 그래서 얘가 뭐라고 했니 얘들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 4n 제곱 더하기 2n 더하기 1 빼기 루트 4n 제곱 더하기 0n 된다고요. 맞습니까? 그러면 a 제곱이 4거든요. 맞죠? a 제곱이 4. a는 무조건 양수라고 했으니까 a는 2가 돼요. b는 2죠. d는 0이죠. 그래서 얘는 그냥 공수 섞어버리면 2a분의 b 빼기 d 해서 답을 2분의 1. 물론
쌤 저는 유리할 건데 그럼 유리하셔도 상관없고요. 됐습니까? 근데 저 공식은 알고 가자고. 내가 A1을 구하고 싶어. 그럼 Y는 1을 그을 거야, 맞지? 그래서 Y는 1을 이렇게 그어요. Y는 1. 그럼 이제 교점이 여기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 서 있어. 그래서 Y 뭐야? n이 1이 되니까 첫 번째 수가 A1이야. 그러니까 얘가 x좌표가 지금 뭐다? A1이라고. 물론 계산할 수 있지. 뭐 4분의 파이다라는 걸 계산할 수 있지만 얘는. 그 다음에 이제 A2를 구하고 싶어. 그럼 뭐다? Y는 2를 그을 거라고. 그 Y는 2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다? 두 번째라고. 얘가 첫 번째 교점이고 얘가 두 번째 교점이니까 이거의 x좌표가 A2가 된다고. 됐니? 그 다음에 한 번만 더 할겠다. 그 다음에 A3를 구하고 싶거든? 그러면 이제 Y는 3을 그을 거야. 그래서 Y는 3을 그어줘요. 그래서 교점이 여기 첫 번째, 여기 두 번째, 여기 세 번째가 있으면 세 번째가 A3니까 얘가 A3가 된다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AN을 정의를 해나가겠대. 그래서 이때 뭐다? n분의 AN이 극한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라고. 아까도 말했지만 A1 정도야 구해낼 수 있지만 너희가 A2부터 바로 못 구하잖니? 못 구하잖아. 탄젠트가 2된 x가 뭔데 모르잖아. 그래서 뭐다? 얘는 식을 구하지 않는다는 걸 빨리 캐치를 해줘야 돼. 그럼 이제 어떻게 봐야 되냐면 무조건 남은 건 하나밖에 없다. 식을 못 구하면 무조건 부등식이고 샌드위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봤더니 봐봐. A1은 0과 2분의 파이 사이에 있다고. 근데 봤더니 그러니까 얘들아 탄젠트는 주기가 파이인 건 아니니까 여기 파이인 거는 안다고 칠게. 그러면 파이랑 2분의 3 파이 사이에 있다고. 그 다음 여기는 2파인 거 알죠? 탄젠트 주기. 그러면 A3는 2파이랑 2분의 5파이 사이에 있다고. 그럼 우리가 뭐 할 수 있니? 추론할 수 있잖아. 이 앞에 있는 0을 0파이라고 본다면 0파이, 1파이, 2파이, 3파이가 되겠지. 그럼 내가 여기를 AN이라고 한다면 일단 여기가 뭔 파이고 여기는 뭐 2분의 뭔 파이가 나올 거야. 근데 여기 봐봐. 1일 때가 0이고 2일 때가 1이고 3일 때가 2니까 n일 때는 n 빼기 1이 오게 된다고. 맞습니까? 그 다음 여기 봐봐. 1, 3, 5, 그 다음 7이겠지. 어차피 한 번 더 해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뭐다? 아 여기는 2n-1 홀수구나. 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양변을 n으로 나눠주면 돼요. n은 자연수니까 양수예요. 그래서 부등호 안 바뀝니다. 겠지? 이 정도는 암산할 수 있을 거야. 믿을게 얘들아. n이 무한대로 가거든. 이거 어디로 가? 파이죠? 1분의 1인데 여기 파이 되니까 맞아? 얘도 뭐야? 2n분의 2n이니까 1이니까 파이 나오죠? 그래서 샌드위치 때문에 얘도 어디로 간다고? 얘도 파이로 간다. 그래서 정답이 파이가 되어야겠지. 그래서 식을 못 구한다? 그러면 부등식을 의심하시면 되어야겠지. 그렇죠? 문제 잘 만들었죠, 평권에서. 수를 배웠기 때문에 알잖아. 봐봐 얘들아. y는 2x제곱은 뭐 이렇게 생겼을 거고 맞지? y는 3x제곱은 1에 생긴 거 알잖아. 맞아? 그러면 무한으로 가면 갈수록 얘네 두 개 차이는 압도적인 차이가 날 거라고. 그러면 무한에서 3의 n제곱이 커 2의 n제곱이 커 3의 n제곱이 크다는 되겠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무한대로 가는 극한이기 때문에 이런 1 같은 거는 상수함수는 무시하면 된다고. 되니? 그럼 다 얘가 크고 얘는 엄청 작은 거라고. 그럼 답은 0이겠지. 그렇게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 얘를 제거했는데 이제 봤더니 뭐가 됐니 얘들아? 이러는 거 맞아? 밑이 0과 1 사이네? 무슨 함수야? 감소함수잖아. 맞아? x비트로 안 되는 정보석 때문에. 그래서 뭐다? 0으로 간다는 것도 안다고. 맞아? 그래서 일단 얘는 답이 0이에요. 됐죠? 근데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얘 6번을 좀 조심을 하셔야 돼요. 얘들아 이 정도 상식은 조금 있자. 그냥 이거는 어떤 고등학교 설명하는 걸 외우러 가거든. 얘들아 y는 x제곱 이렇게 있어. y는 x제곱. 얘도 뭐 무한으로 가.
근데 y는 만약에 2x 제곱이 있어? 2x 제곱이면 여기서 이제 0,1에서 시작해서 이제 뭐 이렇게 갈 거 아니야 이렇게. 됐니? 1,1 그다음에 y는 2x 제곱이면 1,2인가 뭐 얘는 뭐 이렇게 갈 거라고. 그럼 뭐냐면 다항식보다는 무조건 지수식이 더 빨리 무한으로 간단다 알겠지? 압도적이야. 됐어요? 이거는 뭐 설명 못하고 그냥 받아들이라고 돼 있거든. 물론 나중에 설명할 수 있어요. 테일러로 설명하면 되는데 지금 그냥 가볍게 말게 그치? 그래서 너네가 뭐냐면 지금 뭐다? 지수식이랑 다항식이 있잖아. 그러면 무한에서는 다항식 무시해도 된다고. 무한에서는 지수식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얘는 무시한다고. 이 상수도 뭐라고? 무시한다고. 자 여기서 이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쌤 얘는 밑이 4고 얘는 밑이 2니까 답이 0이에요. 그런 말 같지 않은 소리 하면 안 된다겠지. 내가 늘 얘기하지만 이거 두 가지 기억해야 돼. 하나는 지수함수가 하나는 지수함수? 하여튼 지수함수랑 등비수열이라 할 게 있지. 이때 공비 뭐라고 했니? 재호 이거 위에 거 밑 뭐라 했니? A의 B제곱. A의 B제곱 때 A라고 하면 안 된다 했다 그치? 이거 통째로가 밑이에요. 여기까지 X 앞에 계수까지.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등비수열의 공비는 R이 아니라 R의 B제곱이에요. 됐니? X일 때가 지수함수, N일 때가 등비수열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봤더니 얘는 2 곱하기 4의 N제곱이라고. 밑이 같다고. 같으니까 4N제곱 약분되니까 답은 뭐야? 2가 됩니다. 0 아니에요. 그치? 됐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기억을 해주셔야겠지? 이 부분은. 뭐 근데 솔직하게 얘기할게. 이거 지수함수라고 부르면 안 돼 사실은. 알겠지? 그냥 함수라고 불러야 돼. 왜 그러냐면 지수함수를 평행이동하면 지수함수를 아니라고 불러. 알겠지? 웃기지? 왜냐면 지수함수는 지수법칙을 성립해야 되거든. 평행이동하면 지수법칙 성립을 안 해. 그래서 그렇게 하면 뭐 그게 학교에서 나오진 않았겠죠. 실제 너희가 좀 잘 낸 문제집 보면 저런 문제들은 다 앞에 함수라고 돼 있고 기본꼴 있잖아. y x제곱 걔만 지수함수라고 돼 있어. 자, n에 대한 다항식보다는 r의 n제곱이 커요. 물론 이 r은 n보다 큰 숫자. 그러니까 다항식보다는 지수함수가 크다고. 그다음 지수함수보다 더 큰 게 팩토리얼 함수. 팩토리얼보다 더 큰 게 n의 n제곱이야, 알겠지? 얘는 지수함수 아니야. 지수함수는 밑이 숫자가 나오지 얘는 움직이는 변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언제 n이 무한대로 있어? 여기에서. 알겠지? 충분히 큰 n에 대해서 저 부등식이 늘 성립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증명은 못합니다. 대학 가서 하든가. 알겠지? 그래서 여기 하고 싶은 말이 뭐냐?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잖아. 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뭐 n 팩분의 10억의 n 제곱이 있어. 아무리 내가 10억이라 할지라도 밑이 지수함수보다 팩토리얼 함수가 더 크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거세이 0인 거야, 알겠지? 됐니? 알겠죠? 물론 이 부분은 잘 안 돼. 이 부분은 저기 공부 잘하는 학교 가야 되니까. 이거는 그냥 상식으로 암기해 주세요, 이렇게 암기. 어차피 고등학교에서는 주로 이거밖에 안 써. 이거 쓰고 이제 영재고 내신에 이제 여기 좀 종종 나오고요. 부등식에서 푸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열의 꼬리. 저는 귀찮아서 꼬리 수열이라 부르긴 한데 일단 정시명칭 수열의 꼬리가 돼 있어서 영어로 뭐랄까? 해봐. 수열이 영어로 뭐였지? 아, 수열은 시퀀스야. 테일은 알잖아. 테일 아니야? 테일 이거 맞지? 이건가? 수열의 꼬리 맞지? 대충 말은 되는데 실제로 영어로 저렇게 적혀 있더라고. 아. 자, 수열의 꼬리는 뭐냐면 그냥 수열 AN이 있으면 뭐냐 이 n 더하기 어떤 숫자로 나와 있는 거야. k. 그러니까 이게 고정된 함수야.
그러니까 변수가 아니라 K는. 알겠니? 그래서 얘를 우리가 수열의 꼴이라고 불러. 근데 귀찮아서 나 꼬리 수열을 몇개 그냥. 괜찮아.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떤 개념이 나오냐? 이게 나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알파다. 그러니까 수렴한다고 알파로. 이거 1 P로 충분 조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 n 플러스 k도 알파가 나온다. 그러니까 뭐냐면 수열과 수열의 꼬리는 항상 똑같은 극한값을 가져요. 증명은 얘도 고등학교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증명 못하고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예시로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어떤 수열 an이 뭐야? 이제 하나 들어볼래? 야, 이게 낫겠지? n분의 1. 그 다음에 k는 어떤 아무거나 그러니까 뭐 n 더하기 1억이라 할게. n 빼기 1억이라 할까? n 빼기 1억이라 할게. 그럼 얘는 뭐지? n 빼기 1억분의 1 된다고. 하지만 얘 n 무한대로 가면 어디로 가? 0으로 가지. 무한대분의 1이니까. 얘도 뭐야? 무한대로 가면 1억은 작은 숫자밖에 안 된다고. 그래서 얘도 어디로 가? 0으로 간다고. 그래서 뭐다? 같은 값으로 가게 된다고요. 됐죠? 증명 없이 받아들이면 되겠지. 뭐냐면 부분 수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참 글로 적기가 힘들어서 이거는 글 말고 조금 이게 손짓하면서 그냥 할게겠지. 뭐냐면 수열 AN을 나열을 해. 그래서 여기 A1, A2, A3, 뭐 A4 좀 충분히 많이 나열할게. A5, A6, A7, A8, A9, A10 이런 식으로 수열 AN이 있어요. 그냥 수열. 얘는 그냥 수열이야? 영상을 참 편집하기 힘들게 만들어가지고. 자, 그다음 이제 뭘 잡을 거냐면 새로운 수열 BN을 잡을 건데, 그럼 내가 얘를 B1으로 잡을래. 그다음 이제 B2를 어디다 잡을 거냐면 왼쪽에서는 못 잡고 오른쪽에만 잡을 거야. 그러니까 즉 뭐냐면 항 번호가 커지는 쪽에서 오른쪽에서 계속 새로운 수열을 잡아나갈 거겠지. 그래서 B2는 나 바로 옆에 갈래. 됐니? B3는 왼쪽은 못 잡는다고. 같은 것도 못 잡고 계속 오른쪽 잡고. 그럼 B3는 이걸로 할래. 그 다음 이제 뭐야? 붙어 있는 거 한 칸. 그 다음에 이제 나 좀 삐뚤니까 세 칸 떨어진 얘를 B4. 그러니까 전에 잡았던 것보다 오른쪽에서 계속 새로운 항을 잡아 가는 거야, 알겠지? 그럼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 BN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수열 AN의 부분 수열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 있는 항 번호가 2, 3, 5, 9 뭐 식으로는 못 쓰겠지만 맞죠? 규칙상 모르니까. 그래서 쟤를 우리가 보통 이 BN을 A, NK 라고 많이 불러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게 N1이 이거고 N2가 이거고 N3가 이거고 N4가 이거인 거 알겠지?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사실 표기법 필요 없어요. 지금 고등학교에서는. 됐니? 자, 여기서도 이제 어떤 명제가 나오냐면 이런 명제가 나와요. 수열 AN이 AN 배울까? AN이 알파로 수렴할 조건. 여기서 리미트를 적었는데 여기 리미트 해줄까? 리미트 해줄까? 맞춰줄까? 맞춰주는 게 좋네. 싫어. 아니. 지금 너 따라 해본 거야, 알겠지? 네. 너 마음대로 해라. 자, AN이 알파로 갈 필요충분 조건은 뭐냐면 수열 AN의 모든 부분 수열이 알파로 가는 것과 필충이래요. 얘도 증명은 못합니다. 증명은 대학교 가서 하는데 여기 계속 대학교 떠맡기고 있어요. 이게 쉽다는 거겠지. 봐봐. AN이 알파로 가. 그럼 이거의 필충이 뭐냐면 모든 자연수는 홀수랑 짝수로 나뉠 수가 있지. 홀수라고 하는 거는 2로 나눠서 나머지가 1인 거고 짝수라고 하는 건 2로 나눠서 나머지 0인 거잖아. 그러면 A, 2n 빼기 1. 그럼 봐봐. 얘는 1, 2, 3, 4인데 얘는 1, 4, 5, 7, 9지. 부분수열 맞지? 오른쪽에 잡아놨잖아.
무슨 말인지 되니? 그러니까 뭐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 얘가 B1, B2, B3, B4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럼 얘는 분수열 중에 하나라고. 그러면 얘가 알파로 가. 근데 이거 두 개는 필충이 아니야. 왜? 짝수 번째가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잖아. 그럼 진동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면 내가 모든 자연수를 메꾸려면 짝수 번째도 어디로 가면 돼? 그래서 이거 두 개가 같이 있으면 모든 자연수를 메꾼 거 맞아요? 그러면 얘는 필충이 된다고. 그러면 같은 논리로 본다면 AN이 알파로 갈 필요충분 조건은 만약에 2로 나눴을 때가 아니라 3으로 나눴을 때로 본다면 나머지가 0, 1, 2밖에 없으니까 A 3n-2 나머지가 1짜리죠? 얘가 알파고 A 3n-1 나머지가 얘가 2짜리죠? 그 다음 A 3n 나머지 0짜리. 그래서 이거 세 개 모두 다 알파로 가면 얘도 알파로 간다 얘기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AND. 그래서 여기 아까 나온 문제가 뭐라고 얘들아? AN이 알파로 가면 필충 조건이 A 2n-1이 알파로 가냐? 얘는 뭐다? X라고 X. 됐니? 됐어요? 그래서 발레가 뭐 있다고? 발레가 필충이니까 아무거나 얘들아 필충이란 말은 존재 안 하면 존재 안 한다. 그것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거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된다고. AN을 1 뭐 할까? 이걸 할까? 10 10 10 10 이런 거 하자. 그럼 얘는 존재 안 하잖아. 리미트 AN이 존재 안 한다고. 하지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 2n 빼기 1은 홀수 번째는 다 1이잖아. 1 1 1 1 1 존재한다고 얘는. 그러니까 필충이 될 수 없다고. 하지만 모든 걸 다 메꾼다면 필충이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어차피 고등학교에서는 약간 이런 논리밖에 안 쓰거든요. 이런 거는 안 돼. 이건 대학 가서 배우면 돼야겠죠. 대학 가서. 대학 가서도 뭐 수학 좀 많이 배우는 거 아니면 저거는 배우진 않을 거고. 안 했으면 하는 풀이 유리화는 하지 말자 알겠지? 아 물론 답집피가 유리하긴 한데 유리하지 말자. 자 머리를 쓰자. 분자 분모에 루트 n을 곱하기를 할 거야. 그러면 저 식이 뭐가 되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분모는 4n 제곱 알파 n 4n 제곱 베타 n 분자는 n 제곱 알파 제곱 n 제곱 베타 제곱 n 이래 되는 거 맞아? 재호야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할까? 그냥 뭐 안 된대. 자 오늘 수업 안 됐다는 증거예요. 뭐야? 2a분의 b 빼기 d를 분자 분모 각각 두 번 쓰면 끝이에요. 그래서 얘들아 여기서는 분모에서는 a가 여기 a 제곱짜리 됐다. a가 2고요. b가 알파고요. 그 다음에 그 d가 베타예요. 아까 2a분의 b 빼기 d 공식. 그래서 2a분의 b 빼기 d가 됐고 분자도 마찬가지예요. 자 분자에서는 여기가 a제곱 1이니까 a가 1이고요. b는 알파 제곱이고요. d는 베타 제곱이에요. 그래서 2a분의 b 빼기 d가 됩니다. 맞죠? 범무수 계산해주면 뭐가 되니? 분자로 2, 그 다음에 이것도 약분 뭐가 되니? 이거 맞나요? 시원해 맞아요? 근데 알파 플러스 베타가 1이 됐잖아. 그 답은 뭐다? 2 됐습니까? 물론 각지는 분자 분모 동시 유리야. 여기 동시 유리한데 풀게요. 무한대로 가는 극한입니다. 차수 큰 놈이 다 결정했는데요. 2차고 1차 0차니까 1차 0차 삭제예요. 분모에서 2차고 1차니까 1차 삭제합니다. 3n제곱분의 2n제곱이라서 뭐다? 3분의 2 하고 넘어갈게겠지. 무한대로 가는 극한이에요. 맞죠? 1차고 0차니까 0차 삭제 2차고 1차니까 1차 삭제. 그러면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한번 약분해주면 2분의 n 되죠? 2분의 무한대니까 뭐야? 무한대 나옵니다.
그래도 마찬가지예요. 3차 1차니까 1차 삭제, 2차 0차니까 0차 삭제. 그럼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약분해주면 n분의 1 되겠지. 무한대분의 1이니까 뭐야? 0 나오면 되겠지. 그 다음에 로그는 성질 알잖아. 로그 빼기는 진수의 나눗셈으로 바뀌기 때문에 얘는 로그 n분의 n 플러스 2가 됩니다. 로그 자체는 n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직관적으로 여기에 수열의 극한을 먼저 보낸 다음에 로그 그 값이다라고 우기면 되겠지. 물론 대학에 가면 로그 안에 리미트가 있냐 리미트 밖에 있냐 그 일반적으로 다르지만 고등학교에서는 그냥 무시하고 가면 되겠지. 그럼 얘는 n분의 n 플러스 2가 1인 거 알잖아. 그럼 로그 1이 되면 되겠지. 로그 1. 로그 1은 0인 거 알죠? 그래서 저게 리미트가 안에 넣을 수 있냐 없냐 그거 이제 판단하려면 이제 그 유니폼리 컨버전스 뭐라고 해? 평등 수열? 그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겠지. 자, 이건 아까 했던 거 뭐야? 시그마 k 제곱이잖아. 3분의 1 n 세제곱 b1이라고 했어요, 맞아? 여튼 무한대로 가는 극한이기 때문에 무시 3분의 1 되겠죠? 됐나요? 됐죠? 그 다음에 여기 괄호 안에는 2분의 1 n제곱 b1가 되겠지? 요거 혹시 기억나니? 분자? 이웃한 두 정수 곱의 합. 공식 아는 사람? 이거 공식 기억 안 나요? 아 물론 계산할 수 있겠지. 전개한 다음에 시그마 k 제곱이랑 시그마 k 쓰면 되는데 이거 결과 기억나는 사람? 쉬워 믿을게. 결과 뭐야 이거? 이 학원 전체 1등 맞아? 자 3분의 1라 했어요. 3분의 n 플러스 1 n 플러스 2입니다 알겠지? 기억 안 날까봐 적어줄게 알겠지? 요 Q1은 지울게. 계산 말고 공식을 외워달라는 거예요. 계산은 너 누구나 할 수 있잖아 맞지? 자 그래서 얘가 이웃한 두 자연수 곱의 합 1, 2, 2, 3, 3, 4. 그래서 얘는 3분의 n 풀 1 n 풀 2고요. 그 다음에 추론을 할 거나 수학적 기납법을 쓰면요. 아니면 무식하게 계산을 전개를 해서 하던가 1, 2, 3, 2, 3, 4, 3, 4, 5 연속한 세 자연수 곱의 합은 4분의 1가 됩니다 되겠지? 그래서 n부터 해서 4개 적으면 1씩 더해나가면서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 시험 문제는 안 나오겠지만 뭐 논술 기출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시그마 k는 1분 n까지 뭐야? k 플러스 1, k 플러스 2, k 플러스 3까지 나온다. 이웃한 4정수 곱의 합은 어떻게 되겠니? 공식이 5분의 1가 되겠죠 맞죠? 여기 3일 때 4고 2일 때 3이니까 5개 적으면 돼 n부터. 이런 식으로 확장이 계속 됩니다 알겠지? 일반적으로 됐죠? 상식으로 외우고 있어 알겠지? 여튼 그러면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분의 1 n 제곱에다가 n을 곱했으니까 2분의 1 n 세제곱 b1가 될 거고 여기는 3분의 1 n 세제곱 b1이 되겠지 전개하면 무한대로 가는 극한이니까 b1이 차수 낮은 것들은 버리면 돼요. 그러면 번부수 계산해주면 3분의 2가 되겠죠 그렇죠? 됐습니까? 자, 얘는 어쩔 수 없이 공식이 아닌 n제곱이 아니기 때문에 분자의 유리화를 해줘야겠죠? 분자의 유리화 해주면 분모는 루트 n 플러스 2 더하기 루트 n 되겠지? 분자는 합적 때문에 뭐가 되니? 2가 됩니다 맞아? 그 다음에는 이제 뭐다?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1차 상수 있으면 상수 집어 그럼 얘는 2루트 n분의 맞죠? 2가 되잖아. 루트 n분의 1이죠 맞죠 이게? 무한대분의 1이니까 0이 돼요 그냥. 아니 처음부터 0 해도 돼요. 얘는 아까 뭐로 보라고? 얘를 루트 n제곱 더하기 0n으로 보자고. 그러면 2a분의 b 빼기 d 쓰면 되겠지. a제곱이 1이기 때문에 a가 1이에요. a는 그 양수. b가 1이고요. d가 0이에요. 그래서 얘는 뭐다? 2a분의 b 빼기 d에서 답은 2분의 1 찍고 넘어가야 되겠죠. 이런 거 좀 잘 못 푸는 애들이 많은데 똑같다 얘들아. 무한대로 가는 극한에서는 차수 큰 놈이 극한에 결정된다고. 3차, 2차, 0차, 0차, 2차 제곱. 그럼 뭐야? 마이너스만 되죠 그냥. 이런 거 약하면 안 되겠지. 물론
실제 교과서 풀이는 얘를 어떻게 푸냐면 이렇게 풀거든. 저런 케이스는 어떻게 하냐? 차수가 가장 큰 놈으로 묶어달래. 그러면 n 세제곱으로 묶어달래. 그러면 앞에 거는 n 세제곱분의 2가 되고 가운데 거는 n 제곱분의 n분인가요? n분의 3 되고 그 다음 뒤에 빼기 1 이렇게 나온대. 그래서 부분적으로 보면 얘는 0으로 갈 거고 얘도 0으로 갈 건데 얘는 마이너스 1이잖아. 괄호하는 마이너스 1이야. 근데 여기는 무한대야. 마이너스 곱하기 무한대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교과서에서 이렇게 언급하는데 사실은 그냥 의미가 없다겠지. 왜 의미가 없는지 아니? 극한이 존재할 때만 분배를 해야 돼. 존재 안 하는 건데 막 분배하고 있어 교과서가. 어쩌나 존재 안 하고 얘는 존재하고. 그럼 분배를 할 수가 없다고. 근데 교과서가 이렇게 하고 그냥 은근슬쩍 넘어간다 그랬지. 그래서 이건 무시해도 된다는 거. 그냥 이렇게 풀어도 됐죠? 그래서 이것도 모순이 많아요. 자, 오늘 마지막 문제입니다. A의 못 구해요. 뭔지 모르잖아. 자, 1 넣어봐. 1 A1 2 넣어봐. 2 A2 3 넣어봐. 3 A3 4 귀찮아. N 넣어봐. N AN N 플러스 1. 자, 더하기 하자. 앞에는 1부터 n까지 더한 거니까 2분의 n 플러스 1인 건 안다고 칠게. 가운데는 a1부터 an까지 sn이죠. 됐나요? 자, 마지막 거 어떻게 하면 돼? 그냥 등차수를 합쓰면 돼요. 1씩 증가하니까. 등차수를 하면 어떻게 계산하는데? 맨 앞에 거, 맨 뒤에 거 나누기 2 등차 중앙 곱하기 얘가 1부터 n까지 n개죠, n개. 그래서 뭐다? 곱하기 한 개수가 되겠죠. 등차수를 합쳤어요. 알겠지? 아니면 뭐 머리 쓰든가 2, 1과 여기가 n이 있을 거니까 그럼 1, 2부터 n까지 2분의 n 플러스 1에다가 요 n 더해준다. 뭐 그걸로 가든지니까. 그래서 양변을 n으로 n 제곱으로 나눠달래. n 제곱으로 나누면 여기는 뭐 나오냐? 그냥 1 줄까? 2n 제곱분의 n 제곱 더하기 n. 이제 양수 나눴으니까 부동안 안 바뀌어요. n 제곱분의 sn. 여기 귀찮네. 그냥 적을게 그냥 n 2n 제곱분의 약분되는 거 아닌데 나 약분 안 할게. 그 다음에 뭐니? n 제곱 더하기 3n. 이렇게 나오겠지 맞아? 자, n 무한대로 간대. 그럼 이거 무시. 2분의 1로 가겠지. 아무튼 내 거를 믿을 거겠지. 자, 이것도 뭐야? 3n 무시. 2분의 1이죠? 둘 다 2분의 1이네? 가운데도 어디로 가? 2분의 1이다 해서 답은 2분의 1 되면 되겠지. 됐죠? 그래서 1번항 못 구하면 무조건 뭐다? 샌드위치다. 여기까지는 진짜 나갈게.